네, 자, 대표값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무엇을 대표값이라고 하는지. 자, 대표값에는 총 세 가지가 있어요. 이게 평균, 중앙값, 최빈값. 자, 우리가 주로 자주 사용하는 것이 이 평균이다. 그죠? 평균. 자, 그럼 이 세 가지의 이제 대표값, 그러니까 정확하게 대표값의 뜻이 뭔가 먼저 한번 봅시다. 어떤 자료의 전체의 중심 경향이나 특징을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값을 그 자료의 대표값이라 한다. 자, 우리가 주로 쓰는 게 이 평균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수학 시험도 치고, 국어 시험도 치고, 영어 시험도 치고, 여러 가지 시험을 치잖아. 그지? 자, 그럼 여러분들의 성적을 대표하는 게 뭡니까? 얘네들을 어떻게 여러분 보통 평균을 매기잖아. 그지? 평균을 매겨서 그 평균이 나의 성적을 나타내는 나의 성적을 대표하는 값이라고 말할 수가 있잖아. 자, 그래서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대표값 중에 이제 평균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서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잘 사용하진 않지만 이게 중앙값하고 최빈값이라는 것도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자, 각각이 무엇을 뜻하는지 우리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자 이 소리죠. 자, 평균은 우리가 이제 주로 사용했던 거니까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자료 전체의 값을 더해. 자, 그래서 자료의 값의 개수로 나눈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수학 점수가 뭐 100점 받았고, 자, 국어 점수가 뭐 96점 받았고, 뭐 영어 점수가 뭐 90 몇 점 받았다 할까요? 뭐 4점 받았다 이렇게 해봅시다. 자, 그럼 이 세 녀석의 평균을 구하라라고 할 때 어떻게 해요? 100하고 96, 94를 더한 다음에 자, 이 자료의 개수 3개로 나눈다. 그죠? 국어, 수학, 영어 그 세 과목의 개수로 나누잖아. 이게 이제 우리 평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평균은 우리가 평소에 많이 다뤄봤던 거기 때문에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자, 평균은요, 자료 전체의 값의 자료 전체의 합에다가 그 자료의 개수로 나눈 것을 평균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주로 우리가 이제 성적을 나타낼 때 이제 평균 많이 씁니다. 그죠? 자, 그럼 중앙값은 뭐냐면 말 그대로 가운데 있는 값을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런데 이제 단점이 뭐냐면요. 이게 자료를 작은 것부터 크기 순서대로 다시 배열을 해야 돼. 그래서 자료의 개수가 작을 때는 편한데 자료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해봐. 만약에 자료가 뭐 한 300개 이렇게 된다고 생각해봐. 그럼 그거를 자료를 작은 것부터 크기 순서대로 다시 배열해야 되잖아. 얼마나 번거롭냐고. 그래서 중앙값은 이제 단점은 자료의 개수가 너무 많을 때는 중앙값을 사용하는 게 별로 좋지 않다라는 거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어쨌든 중앙값은요, 이제 크기 순서대로 나열을 했을 때 이제 가운데 있는 값을 중앙값이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자, 내가 요 세 녀석을 한번 볼게. 자, 크기 순서대로 배열을 하게 되면 94, 96, 100이잖아. 그럼 중앙값은 뭐가 돼? 96이 중앙값이 된다라는 거야. 자, 여기에 내가 이제 과학을 하나 더 붙여볼게. 자, 그래서 과학이 90점을 받았다고 쳐. 자, 그러면 크기 순서대로 배열해야 되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런데 얘들아, 자료의 개수가 이렇게 짝수개며, 선생님 중앙에 있는 값이 없는데요?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항의 개수가 짝수일 때는 이 가운데 두 개 있지요. 두 개. 이 두 녀석의 평균을 뭐라고 할 것이다? 중앙값이라고 하겠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아까처럼 자료의 개수가 홀수개일 때는 딱 가운데 있는 것이 중앙값인데 자료가 이렇게 짝수개 있을 때는 이 가운데 있는 이 두 녀석을 이 두 녀석의 평균을 중앙값이라고 하겠다라는 거야. 어렵지 않죠? 자, 자료의 개수가 홀수이면 한 가운데 있는 값이 중앙값이 되는데 자료의 개수가 짝수개이면 이 가운데 있는 두 값의 평균을 중앙값이라고 하겠다라는 거야.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최빈값은 뭐냐? 말 그대로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값을 얘기하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자, 내가 사회 과목을 100점을 받았다고 칠게. 자, 그러면 이 친구의 최빈값은 뭐가 되느냐? 자, 이 친구의 최빈값은 얘들아 뭐가 되겠어?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값. 100이 빈번하게 나타냈지 2번 나타났으니까 가장 많이 나온 값이잖아. 그래서 최빈값은 뭐가 되냐면 이제 100점이 되는 거야. 자, 다시 한번 보자. 자, 중앙값은 크기 순서대로 배열했을 때 가운데 있는 것을 중앙값이라 하고, 자, 항의 개수가 짝수개일 때는 이 가운데 있는 두 녀석의 평균을 중앙값이라고 하겠다라는 거. 자, 최빈값은 얘들아, 자, 최빈값은 가장 많이 나타난 값을 최빈값이라고 하겠다라는 거야. 어렵지 않죠?
자, 그런데 우리 아까 중앙값의 단점이 뭐였어? 중앙값의 단점은 자료의 개수가 너무 많을 때 그거를 다시 이렇게 크기 순서대로 배열하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잖아. 그게 단점이야, 얘들아. 중앙값은 그게 단점이고. 자, 평균은 어떤 단점이 있는가 봐봐. 자, 내가 있잖아. 자, 수학도 100점을 받았어. 국어도 100점을 받았어. 자, 영어도 100점을 받아서 여기까지만 보면 이 친구는 거의 100점짜리 학생이다, 그지? 자, 과학도 100점을 받았어. 그런데 모르고 사회를 밀어 적어가지고 있잖아. 20점을 받은 거야. 그럼 다시 말하면은, 자, 요까지만 보면 이 친구는 100점짜리 학생이잖아. 그런데 이 사회 20점을 받음으로 인해서 평균이 어떻게 돼? 확 떨어지는 거 알겠어? 자, 평균 어떻게 되는지 볼까? 자, 다 더해봐봐. 420이지? 거기에 나누기 5를 하게 되면은 이 친구는 84점이 되는 거야. 이 점수만 없으면은 이 친구는 100점짜리인데, 이 사회 점수 때문에 점수가 평균이 16점이나 깎아졌다, 그지? 자, 그럼 평균은 어떤 단점이 있냐면, 자, 이 녀석들에 비해서 이 20점이라는 점수는 굉장히 80점이나 차이 나잖아. 굉장히 극단적인 값이라는 거야. 굉장히 극단적인 값인 거지. 그래서 자, 평균의 단점이 뭐냐면 평균의 단점은 자, 극단적인 값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야. 여기 봐봐. 자, 대표값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평균이야. 맞지? 우리가 평균을 제일 많이 쓴다고. 그러나 자료에 매우 크거나 또는 매우 작은 값이 존재하잖아. 자, 매우 크거나 매우 작은 값을 보통 극단적인 값이라고 얘기하거든. 자, 자료에 자, 매우 크거나 매우 작은 값을 극단적인 값이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 이 극단적인 값에 따라서 이 평균이 굉장히 많이 떨어진다라는 거지. 이제 그럴 때 이제 평균이 이제 안 좋다라는 거야. 단점이라는 거야. 극단적인 값이 존재할 때는 평균을 쓰는 것이 좋지 않다. 왜? 대표값이 그 아이의 점수를 대표하는 거잖아. 그러면 이 아이는 얘만 빼면 얘는 100점짜리인데 얘 때문에 80점대가 돼버리는 거잖아. 그래서 요런 아이들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된다라는 거지, 평균이. 이해되겠지? 그래서 평균의 단점은 이런 극단적인 값에 영향을 받게 된다라는 게 이제 단점이라는 거고, 그럼 평균의 장점은 뭘까, 얘들아? 평균의 장점은 모든 자료를 모두 사용한다라는 거야. 모두 어떻게 하지? 모두 더해서 나누기 하잖아. 그지? 그래서 평균의 장점은 모든 자료를 다 사용한다는 거야. 근데 중앙값하고 최빈값은 단점이 모든 값을 사용하지 않지? 중앙값은 가운데 있는 값만 사용을 하게 되고 최빈값은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값만 사용하는 거니까. 그지? 자, 그래서 평균의 장점은 모든 자료를 사용하지만은 어떤 녀석의 영향을 받는다? 극단적인 값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야.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자료의 개수가 너무 많을 때는 중앙값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또 자료의 개수가 너무 많을 때는 평균도 별로 좋지 않지. 왜? 자료가 만약에 한 300개 된다고 생각해봐. 그 300개를 다 더해가지고 다시 나누기 300을 하게 되면 굉장히 번거롭잖아. 그지? 그럴 때는 자료의 개수가 너무 많을 때는 어떤 녀석을 사용하겠다? 최빈값을 사용하겠다라는 거야. 자, 자료의 개수가 너무 많을 경우에는 자, 대표값으로서 무엇을 사용하겠다? 최빈값을 사용하겠다라는 거야.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우리 이제 문제 한번 같이 보도록 하자. 자, 세 문제 같이 보도록 할게. 자, 지금 이 아래쪽 그림은 줄기와 이 그림이야. 자, 여기서 05는 5분을 나타내는 거야. 그럼 얘는 5분, 05니까 5분이지. 얘는 6분, 이거는 10분, 13분, 17분,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이거에 평균과 중앙값과 최빈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선생님 일단 쉬운 거부터 먼저 구할래. 자, 쉬운 게 일단 중앙값인데 일단 자료가 몇 개인지 볼래? 10명이잖아. 10명이면 짝수지 않아? 자, 그러면 중앙에 있는 이 두 녀석 몇 번째하고 몇 번째가 딱 중앙이지? 5번째하고 6번째를 찾아서 그들의 평균을 구해줘야 돼. 그러면 자, 크기 순서대로니까 여기서부터 세로 봐야 되겠다. 그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찾았니? 이 두 녀석이 중앙값이 되거든. 그래서 이 둘의 평균을 구해줘야지 그게 중앙값이 되는 거야. 자, 그럼 우리 중앙값 한번 불러보자. 자, 중앙값은 자, 항의 개수가 짝수니까 자료의 개수가 짝수니까 가운데 있는 녀석 두 개를 더해서 나누기를 하면 돼요. 자, 13, 17이죠. 자, 13하고 17의 평균이 중앙값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15가 중앙값이 된다는 얘기고. 자, 얘들아, 그 다음에
다음에 쉬운 거는 최빈값이거든. 최빈값. 자, 최빈값이 무슨 뜻이라고 했어? 가장 빈번히 나타내는 거. 자, 이 5도 한 번 있죠? 6도 한 번, 10도 하나, 13이 두 번 나왔어. 보이니? 자, 13이 지금 두 번이 나왔어. 13이 두 번이 나왔죠? 보이시죠? 33 두 번 나왔어. 나머지는 다 한 번씩인데 17, 21, 22, 24, 28 그지? 그래서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숫자가 13, 13. 그지? 13이 두 번 나왔잖아. 그래서 최빈값은 13이라는 거야. 어때? 이 두 개 쉽지? 자, 그런데 이제 평균은 이제 장점이 뭐라 그랬어, 쌤이? 모든 자료를 다 사용한다라는 장점은 있지만 너무 자료가 이제 모든 자료를 다 사용을 한다는 장점은 있지만 극단적인 값에 영향을 받는 게 단점이라고 했지. 근데 이 자료에서는 얘들아 극단적인 값이 보이질 않아. 그지? 그래서 평균으로서도 괜찮은 것 같아. 자, 그렇지만 이제 다 더해줘야 되죠. 5 더하기 6, 자, 10, 13. 이렇게 일일이 다 더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우리 이렇게 하자. 자, 얘네들을 이제 다 더하면 이제 11이다. 그지? 자, 얘는 또 생각해봐. 자, 10, 13, 13, 17이니까 10의 자리수를 다 더하면 10이 4번 나오니까 40이지. 40에다가 1의 자리를 더하면은 얼마? 13이 되니까 자, 계산하면 53 되는 거 알겠어? 자, 그러면 세 번째 줄은 21, 22, 24, 28이니까 20이 총 4번 나오는 거죠. 그럼 20이 4번 나오니까 80이고 자, 1의 자리수는 따로 계산해 보자고. 자, 이게 10, 15. 그죠? 자, 1의 자리수를 계산했더니 15가 나왔어. 자, 그래서 자, 11, 53, 95. 자료의 개수는 10개입니다. 그죠? 자, 요렇게 해서 평균을 구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 계산은 여러분들이 할게, 얘들아. 자, 필수예제 2번입니다. 자, 다음 표는 5명의 몸무게를 조사하여 나타낸 것이다. 자, 평균이 49래. 자, 형광펜으로 밑줄 꺼보자. 자, 평균이 49일 때. 자, 요 B 학생의 몸무게가 얼마가 되느냐라고 얘기를 했어. 그럼 B 학생의 몸무게를 일단 X라고 한번 해볼까? 자, 우리 평균은 어떻게 구하더라? 자, 평균은 자료의 총합을 자료의 개수로 나누는 거지. 자, 그럼 이번에도 마찬가지 10의 자리수를 먼저 더해보자. 30, 50, 40, 60. 자, 그러면 40, 60, 100이고 50, 30, 80이니까 일단 180, 10의 자리수를 다 더한 게 180이고 자, 1의 자리수 더해보자. 9하고 2 더하면 11, 자, 여기도 11, 22가 되겠다. 그죠? 자, 거기에 x를 더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양변에 얘들아 5를 이제 곱하면 될 것 같은데 자, 등식의 성질에 의해서 양변에 5를 곱하면은 자, 계산 좀 해줘. 이거 5 곱하면 얼마야? 5, 9, 45, 5, 4, 20, 245. 맞나요? 자, 제가 계산을 잘 못해요. 잘 봐주셔야 돼요. 자, 245가 되고요. 자, 얘는 약분이 되죠. 자, 그러면 얘는 200인가요? 200이 더하기 x니까. 자, 따라서 x는 얘들아 200이 넘어가면 그지? 자, 43이 되나요?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단순 산수라는 거 아시겠죠? 산수입니다, 산수. 자, 필수제 3번입니다. 자, 연운의 반 학생 10명이에요, 여러분. 10명이 이제 가족과 일주일 동안 대화한 시간이다. 자, 평균 중앙값을 각각 구하고, 자, 대표값으로 평균이 올바른지 중앙값이 올바른지, 이건 바로 알 수 있는데, 얘들아. 지금 자료들을 쭉 보니까 어떤 값이 극단적인 값이 존재하지 나머지는 거의 10의 자리 숫자잖아. 근데 얘만 딱 600이야. 그러면 평균을 쓰는 게 맞겠니? 중앙값을 사용하는 게 낫겠니? 평균의 단점이 뭐라고 했지, 얘들아? 자, 평균의 단점은 극단적인 값에 영향을 받는다는 게 단점이야, 얘들아. 평균의 자, 단점이 뭔지 다시 적어보자. 자, 극단적인 값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게 단점이란 말이야. 그리고 얘는 자료가 또 적절하지. 중앙값이 훨씬 나아. 얘를 크기 순서대로 배열만 하면 되거든. 자, 우리 크기 순서대로 배열 한번 해보자. 제일 작은 게 65. 자, 제일 작은 게 65. 자, 체크 지워버려. 자, 그 다음은 70인가요? 자, 70. 그리고 73. 자, 크기 순서대로. 자, 그리고 75. 그 다음은 80. 그 다음에 뭐야? 92. 이런 식으로 나열할 거잖아. 근데 끝까지 나열할 필요가 없지. 어차피 여기 자료의 개수가 10개자 짝수잖아. 그러면 중앙값은 뭐라고 했어?
중간에 있는 두 녀석의 평균이라 그랬지. 5번째와 6번째. 이 둘의 평균을 구하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두 개 더해서 나누기 2를 하게 되면 그게 중앙값이 된다는 거지. 그러면 40 더, 이렇게 하면 40이고, 이렇게 하면, 자, 46이죠. 그죠? 자, 그렇게 계산하면 86이 중앙값이 되는 거고요. 평균도 물론 계산할 수 있어. 다 더해서 나누기 10 하면 되잖아. 그런데, 자, 지금 이 문제의 요지는 뭐냐면, 대표값으로 적절한 것을 말하시오라고 했어. 근데 이 평균은 일단 탈락이야. 누구 때문에? 요 극단적인 값 때문에 평균이 대표값으로서 쓰이기에는 좋지 않다라는 거야. 이 자료에서는. 그래서 이때는 중앙값을 사용을 하겠다라는 거지. 그래서 대표값으로 적절한 거 뭐다? 이 문제는 중앙값이라는 겁니다.